자, 일단은 오늘 캐비너 씨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점도표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라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소식은 두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성장주나 기술주에겐 악재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만들지만 캐비너 씨가 던진 진짜 메시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유튜버들이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야, 금리 인상한데 그래서 빠진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너머를 보게 될 겁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2026년도 하반기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만 누르세요. 좋아요가 많이 누르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캐비너 씨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를 보았을 때 연준의 정책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점도표에 봤을 때 3.4%였던 상황에서 3.8%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가계대출 많이 받았죠? 사람들. 대출 이자가 늘어나요. 기업도 대출을 받죠. 기업도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소비 심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내야 되는 대출 이자 때문에 개인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고용이라는 게 줄어들게 돼요.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악화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힌다는 게 금리 인상의 이유인데 캐비너 씨가 던진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두산로보틱스가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 말할 것은 방송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캐비너 씨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죠. 잘 들으세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고용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를 많이 내게 돼요. 개인은 소비를 못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못하게 되고 소비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커녕 고용도 축소하게 됩니다. 투자도 못하고 고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캐비너 씨는 고용도 잡고 물가도 잡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고용과 물가를 다 잡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캐비너 씨가 말한 메시지를 안다면 이해가 됩니다. 캐비너 씨가 어떤 메시지를 숨겨 놓았냐면 이거예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비너 씨가 우리에겐 잔인한 선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잔인한 선택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용을 축소하여 소비를 줄이는 이런 물가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전략이 아닌 자,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물가를 잡으려면 고용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상층 구조 대신에 생산성이 받쳐준다면 물가와 고용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산성을 늘린다는 건 무슨 의미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자원 안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생산의 효율성을 논하는 건데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조공장을 많이 늘려야 되고 제조공장만 많이 늘리면 되나? 지금 미국의 전기료 엄청 비싸잖아요. 인건비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드러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리를 앞으로 인상할 수도 있대. 점도표가 올라갔대. 그럼 원래 예전 같았으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개박살 나거든요. 아시죠 다들? 근데 얘가 왜 안 빠져요 지금? 캐비너 씨가 메시지를 던져서 그래요. 생산성이 핵심이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미국에서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랬죠. 로봇에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법으로 정해야 될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고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캐비너 씨가 말한 생산성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게 핵심 주축이 된다면 두산로보틱스 주가에게는 이번 금리
기준금리 지금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어마어마한 호재죠. 연준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집단이 지금 말을 하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 파월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욕만 먹고 나갔지만 원래 연준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왜? 항상 경제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경제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생산성을 늘려서 둘 다 잡겠다. 고용과 물가를.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생산성을 잡아서. 그럼 여기는 필연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능한 게 엔비디아와 로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얼마 전 증권사의 PRS 물량을 받았었던 블록딜 이해가 되는 거죠. 애초에 블록딜이란 게 뭐예요? 장내에서 매수 못하는 대량의 물량들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로 운용사나 헤지펀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장내에서 못하는 대량의 물량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금액은 작지 않았죠. 1조 원에 이르는 1170만 주였습니다. 보통 운용사나 헤지펀드, 외국계 펀드사 애들이 참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1조 원이라고 하는 블록딜에 참여했는지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이 블록딜에 대해서 대량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빠지는 이 하락 요거 하나만 보고 최근에 하락했던 요거 하나만 보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매도하는 그 물량을 웃으면서 받아가는 누군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를 반드시 누르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주식 여러분이 매도하는 거예요. 왜? 빨리 나중에 호재 터지기 전에 물량 많이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매도를 안 하거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걸 지독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제가 방송이라서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힘을 실어주셔라. 댓글로 매도 금지 외쳐주셔라. 방향성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세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뭐 할 사람들이 있어요? 매도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니까 이런 캔들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불안해서 그냥 팔아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력 입장에선 지금 주가를 올려줄 필요가 없어. 왜? 뭐하러 비싸게 사줘? 조금만 흔들어도 사람들이 팔아버리는데 뭐하러 비싸게 올려줍니까? 그냥 하루하루 야금야금 물량 다 나오는데 시간 들어서 좀 기다리지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굳이 돈을 써서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다? 지금 이 영상 좋아요와 매도 금지 꼭 외치셔라.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앞전에 매물대를 전 소화하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하는 걸 그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황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터질 거예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또 놓칩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거 급등 시작되기 전에 하루 전에 팔아버렸어. 내가 너무 일찍 팔아버렸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세력들은 항상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지금 하락을 하는 상황으로 공포를 유도하고 지금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답답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싹 다 매도를 해요. 그래 고맙다고 그 물량 받으면서 결국 주가를 팍 올리죠.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루하루 매도해주니까 물량을 저렴하게 더 받을 수 있구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량이 더 안 나오잖아요. 얘네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을 구독하셨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연락처를 저장하시고요. 두산 로보라고 반드시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두산 로보라고 문자를 반드시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각계격파를 당하니까 지휘관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 어떤 가격에서 매수하고 매도할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지,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는 오늘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고 세력이 흔드는 그 과정에 당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73717444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은 제가 VIP급 혜택을 챙겨 드릴 거고요. 차별화된 정보 들어갑니다. 차별화된 시나리오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자,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누군가는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본업이 바빠서 하필이면 이 정보와 시나리오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하필이면 그때 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많으시죠. 그 타이밍까지 제가 싹 다 잡아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영상 구독만 하시면 드리는 혜택이고 뭐 VIP를 가입해야 챙겨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뭐 관리 잘해드렸으니까 저한테 수익금 얼마 주세요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상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이 혜택 문자 남겨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가격 제대로 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순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니까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